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라리가를 공략하면 잭팟이 보인다 2부 시간입니다. 소액으로 즐기시는 승무패 유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복식 구간을 줄이고 마킹 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9회차 승무패 분석 영상으로 곧바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분석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2부 시간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10번 대상 경기 카디즈와 헤타페 35라운드 일정입니다. 이 경기는 카디즈가 과연 잔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가 관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14위죠. 라스팔마스까지도 강등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면 라스팔마스가 남아있는 4경기에서 11연패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14위 라스팔마스부터 15위 셀타비고 16위 라요 그리고 17위 마요르카 18위 카디즈까지 잔류와 강등의 기로에 서 있는 5팀 중에서 카디즈가 남은 4경기에서 획득이 예상되는 승점은 6점에서 12점이 아마 최대치로 가늠이 됩니다. 32점에서 38점으로 카디즈가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진 일정은 카디즈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실제로 올 시즌의 잔류 커트라인은 36점에서 38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17위 마요르카도 대진 일정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16위 라요와 15위 셀타비고는 남은 4경기에서 최소한 1승 1무를 거두어야 자력으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두 팀이 남아있는 일정들을 들여다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재의 경기력이나 남은 일정에서는 라스팔마스가 가장 불편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라스팔마스는 지금 37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1, 2점만 거두면 되는데 남아있는 경기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마요르카와 카디즈와, 그러니까 강등 맞대결이죠. 마요르카 카디즈와의 6점짜리 맞대결이 남아있고 이 두 경기 모두 패한다면은 뭐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라스팔마스는 카디즈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만 거두어주면 다른 3경기는 모두 패하더라도 잔류가 확정되기 때문에 타켓형 그 몰빵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더불어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승점이 동률이 되는 상황이겠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위 카디즈는 셀타비고, 라요, 마요르카와 전반 라운드, 후반 라운드 6번의 경기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기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이 카디즈가 지금 강등과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과는 모두 무승부입니다. 전반 라운드도 그렇고 후반 라운드도 그렇고요. 아무튼 상대의 전적은 이제 2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 26에 지금 득실마진만 남아있는데 이 상황으로는 어느 팀과 승점 동률이 되더라도 상대 전적 관계없이 카디즈는 강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디즈는 동률로서, 성점이 동률로서 잔류와 강등을 가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강등이 되겠죠. 자, 물론 3팀 이상이 동률이 되어서 공방률을 따지게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그 14위 라스팔마스와 한 번 치른 전반 라운드도 무승부를 거두었던 카디즈라는 걸 생각하면 카디즈는 지금 강등과 잔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팀들과 모든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 벤치에서 비슷한 순위가 예상되는 팀들과의 그 상대 전적 관리는 잘해왔지만 상대적 강팀과의 경기에서 패할 때 실점을 너무 많이 내어준 부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 부분이 카디즈가 마지막에 카디즈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인즉슨 누에보 미란디아에서의 35라운드 헤타페전은
무조건 이겨놓고 나야 잔류를 생각해볼 염치가 생기는 카디즈입니다. 자, 그러면 카디즈가 잔류 의지의 투혼만으로 깡패 헤타페를 잡아낼 수 있을까? 자, 여기에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카디즈는 올 시즌 승점의 80%를 홈경기에서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홈경기로 집약을 시켜보면 바르셀로나에게 1대0으로 승패를 했지만 AT 마드리드를 2대0으로 셧아웃 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홈경기력은 이 정도면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빌바오에게도 무실점 무승부, 그러니까 0대0이겠죠. 무실점 무승부를 캐낸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에보 미란디아, 그러니까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에서의 수비적인 전술의 퀄리티는 정말 인정해 줄 만한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헤타페가 15골을 메이드하고 있는 마요랄이 아웃된 이후에 7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디즈의 페그리노 감독은 자신의 알라베스와 레가네스 시절에 즐겨 쓰던 아주 진짜 많이 쓰던 카드였죠. 강도 높은 압박 축구. 자,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공천이 커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내일이 없는 카디즈의 거친 압박은 상대팀인 깡패 헤타페의 주종목이기 때문에 올그라운드의 거친 압박이 상대팀 선수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헤타페 라인업의 모든 선수들 자체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 부상에 아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지금의 헤타페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그 시즌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헤타페는 여기에서 더 아주 그 강도 높은 부상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카디즈 입장에서는 2에는 1호 상대한다는 각오로 카디즈가 임전을 한다면 아무래도 헤타페도 자신들이 거친 압박으로 경기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거친 압박의 중원부터 전방 압박까지 아주 거칠게 이렇게 쪼여온다면은 여기에 맞대응하면은 아주 부상의 정도가 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디즈가 압박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말고는 헤타페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카디즈가 그 파이널 서더 지역에서 확률 높은 그 세트피스 상황들이 신압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쪼다 보면 분명히 헤타페의 그 삼선들의 동작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발을 내밀어도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액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널 서더 지역에서 세트피스 상황이 아마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카디즈라는 인간이 참 그 라리가 최소 득점 1위라는 타이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막힌 구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내 걸림돌입니다.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지금까지 최소 득점 1위죠. 34라운드까지 23득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 경기당 한 골 넣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카디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200%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카디즈의 파이널리스트들인 그 알카라즈, 후안미, 로즈, 마치스가 모두 라떼 시절에는 껌 좀 씹던 백전 노장들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의 팀에게 기대값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승부라는 결과값은 아주 높은 기운으로 미란디아 구장을 감싸겠지만 상대 진영 하프스페이스에서 감각적인 볼터치로 누구를 말씀드리느냐면요. 그 크리스토프 라모스 선수인데 이 선수는 30대는 아니지만 그 상대 진영의 하프스페이스에서 그 아주 볼터치가 굉장히 수려하고 어떨 때 보면 상당히 감각적인 상대방의 미스를 유도하는 그런 볼터치도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프스페이스에서 세트피스 상황을 얻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크리스토퍼 라모스가 또 한 건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그러니까 카디즈가 이길 수 있는 억지 같은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두 찾아서 끼워 맞춰 보았습니다. 카디즈의 단통 승리로 일단은 매조지를 해보겠는데 무승부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라리가를 공략하면 잭팟이 보인다. 2부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의 두 번째 추천 경기는 11번 대상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35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이 경기는 아마도 라리가 35라운드 매치업 가운데에서는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축구의 묘미, 특히 양 팀의 그 3백 전술이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전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매직을 만끽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이 경기는 그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전통의 3백이고요.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히랄데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3백으로 전환을 했죠. 베니테즈 감독의 4백을 3백으로 바꾸는 처음에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니테스 감독의 4백 때보다 지금 셀타비고의 그 히랄데스 감독의 3백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스피드가 있고 빌드업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아무튼 히랄데스 감독은 사실 셀타비고 B팀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셀타비고의 그 1군의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반신반의를 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셀타비고가 어떤 신의 한 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스타디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펼쳐지는 이번 35라운드는 양팀 벤치와 라인업 모두에게 올 시즌 농사의 사활을 걸만한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몰리나를 제외하고는 퍼펙트한 시메온의 A 전술의 대형을 갖추게 되는 AT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굳히기 한 판을 준비 중일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셀타비고도 왼쪽에 밤바와 중앙백 라인의 타피아가 나올똥말똥하고 있지만 AT 마드리드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 타점의 궤적을 다변하기 위해서 히랄데스 감독의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하기 이럴 데 없는 작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굉장히 속 시끄러운 이슈들이 지금 많거든요. 바르셀로나로 임대 보냈던 주앙 펠릭스가 돌아오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펠릭스를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또 AT의 팬연합도 펠릭스의 아틀레티코 복귀를 금지하는 성명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펠릭스는 돌아오자마자 아마도 이적 시장에 팔려나간다고 봐야겠죠. AT 마드리드의 찌라시를 보면 6천만 유로에 가져갈 구단은 가져가라 이런 식인데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와 같은 가격의 매물이라면 빅클럽의 입질이 과연 있을까 기대하기 쉬워 보이지 않은 그런 주앙 펠릭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잘한 건 바르셀로나에서 그리즈만을 임대한 상태에서 그리즈만을 완전 이적시키고 나서 주앙 펠릭스를 임대시장에 내어놓았던 부분. 자, 이 부분은 시메오네 감독이나 AT 구단의 치밀함을 엿볼 수가 있었던 일화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메오네가 다 잡아놓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칠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타비고의 사정이야 어떻든 말든 35라운드의 비장의 A 전술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강등과 잔류로 가는 길목에서 표류 중인 셀타비고가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AT를 잡고 한숨 돌리면서 이번 35라운드가 AT 마드리드니까 여기에서 AT 마드리드를 잡고 한숨 돌리고 다음 경기가 AT 마드리드의 챔스 티켓 경쟁 상대죠. 빌바오와의 다음 라운드에서 맥없이 셀타비고가 패하게 되면은 AT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정말 대략 난감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T 마드리드는 셀타비고에 패하게 되고 그리고 셀타비고는 AT 마드리드의 챔스 경쟁 상대인 빌바오에게 패하게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는 게 사실 셀타비고가 1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AT 마드리드를 잡을 수만 있다면 다음 경기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악착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AT 마드리드는 불씨가 살아있는 삭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한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출사표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명히 최선의 라인업과 비장의 전술로 무장을 한 채 셀타비고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도 AT와 빌바오와의 35, 6라운드에서 모두 패하게 되면 최소한 1승 1무를 거둬야 하는 남겨진 두 번의 라운드가 굉장히 힘든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축구의 그라나다 원정, 그리고 유로파 티켓의 경쟁 상황이 마지막 라운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발렌시아가 사연을 가지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간다면 또 마지막 라운드가 발렌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의 어려운 원정,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그 사연 있는 경기, 이 경기를 남겨두게 되기 때문에 35, 6라운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35, 6라운드에서 두 번의 패배를 모두 기록한다는 것은 셀타비고에게 굉장히 강등과 관련된 불운한 소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경기가 굉장히 피 튀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즈와 그 마요르카가 연성을 이어간다면 정말 기가 막힌 강등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셀타비고입니다. 특히 발렌시아전은 그 발렌시아의 사령관 호세 가야의 복귀가 이루어진 후의 매치업이라는 점, 자, 이런 부분도 히랄데스 감독이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는 셀타비고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35라운드에서는 이아고 아스파스보다 그 193cm죠. 노르웨이 국대 스트라이크 라르센의 머리끝을 파이널의 타점으로 조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AT 마드리드가 공중 타점에서 좀 그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션 이아고 아스파스보다 장신 노르웨이 국대 라르센을 적극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술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철벽 3순위죠. 그 에르모스와 히메네즈가 제자리를 찾고 대형을 갖추기 전에 라르센의 그 헤드 파이널을 노리는 전략, 아마 이런 게 셀타비고의 주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라르센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그 얼리크로스를 누가 띄워주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또 아마 얼리크로스 훈련에 여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전술적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꿀맛 같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의 입장에서는 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될지 아마 경기를 지켜보는 그 축구 보는 재미는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신포드 그 라르센의 피지컬이 지로나의 도우비크 정도만 된다면 이 꼬마 삼선의 에르모스의 신장이 181이죠. 그리고 히메네즈의 신장이 185라는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셀타비고의 라르센과 이아고 아스파스 옵션이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라르센의 피지컬이 지로나의 도우비크나 그 빌바오의 구르제타처럼 아주 그 파워면에서 굉장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임팩트는 있지만은 그 라르센의 피지컬적인 문제가 셀타비고에게는 조금 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만 없다면은 하늘 쪽에서는 라르센, 땅 쪽에서는 이아고 아스파스, 이 조합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삼선 히메네즈와 에르모스의 그 노련한 삼선을 긴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몸싸움에서 그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자, 이런 부분이 셀타비고에게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승부라는 결과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셀타비고 히랄데스 감독은 자신의 팀이 실점을 최소화해서 무승부를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은 분명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셀타비고는 점수를 지켜서, 우리가 득점을 한 부분을 지켜서 무승부를 거두는 팀이 아니라 넣은 만큼 자신들도 넣고, 그러니까 다득점 무승부가 많은 팀이죠. 그래서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점수를 내주지 않고 무승부를 거둔다는 생각은 히랄데스 감독도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지향적인 히라데스 감독의 A 전술에 아마 최대한의 피치를 올릴 수 있는 스피디한 스윙 옵션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경기 중에 스웨이지 포메이션도 아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타비고의 최선은 승리지만 차선은 다득점 무승부를 수확하고자 하는 격전의 35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비록 셀타비고 B팀 감독에서 깜짝 승격한 젊은 그 히랄데스 감독이지만 전임이었던 베니테스 감독의 포백 포메이션을 갈아엎고 3백으로 보다 빠르고 강력해진 빌드업을 전개하는 셀타비고로 변신을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어떻게 보면 화투창 거꾸로 들고 고스톱 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리가 대상 경기들, 그러니까 10번 경기와 11번 경기에 네 팀의 라인업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 건지, 그리고 벤치에서는 또 어떤 전술을 꺼내들고 35라운드에 임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과치를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개인적으로 또 그 승무패 라인을 만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라인을 만드시는데 경기의 흐름과 경기의 내용,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끝날 시점이 되니까 또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갈수록 좀 더 나아지겠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2경기죠. 6번 경기와 8번 경기는 시간 관계상 막힌 구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해드린 29회차 승무패 2부 시간이었고요. 최종 편인 3부 시간과 소액 독식조합 구매 내역으로 함께하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은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내일 모레 이렇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족님들은 알림 설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3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